풍수학당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건넨 물건 하나 때문에 어쩌면 내가 평생 힘들게 쌓아 올린 복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 말입니다. 에이, 설마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이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나누면 복이 2배가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와, 갑자기 심장이 덜컥하는 기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이치가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너머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기운의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건넸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 거기에 깃든 그 묘모하고도 중요한 기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참 다채로운 기운들이 존재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이 나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기운입니다. 이걸 보통 내공이라고도 하죠. 이 중심 기운이 딱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그냥 스쳐 보내게 되기 쉬워요. 남을 위하는 그런 귀한 마음도 결국에는 내가 먼저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빛을 발하는 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운기, 제 삶의 에너지 같은 것을 먼저 잘 가꾸고 지키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그 바탕 위에서라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길러온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이걸 함부로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네. 식물이요? 아니, 푸릇푸릇하니 공간에 생기도 주고 얼마나 좋은데요. 왜죠?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저희. 물론이죠. 식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식물이 아니고요. 내가 오랫동안 직접 기른 식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물 주고, 어떨 땐 또 햇볕 따라서 자리도 옮겨주고, 또 벌레는 안 생겼나 살피면서 마음을 쏟은 존재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식물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기른 사람의 그 고유한 기운하고 깊은 교감을 나누게 돼요.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쌓이면서 마치 나의 일부처럼 나의 생명력과 연결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식물을 다른 사람에게 덜컥 주는 행위는 뭐랄까, 내 몸의 일부나 나의 소중한 생명 기운의 한 조각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내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운기가 약해져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자칫하면 나의 얼마 남지 않은 기운마저 그 식물하고 같이 빠져나가서 건강이나 다른 운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예쁘게 잘 자라면 좋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그 뒤에 이런 기운의 흐름이 있을 줄이야. 그럼 선생님,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책상 위에 두는 다육식물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이사를 간다거나 해서 더는 못 키우게 되면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기운의 교감이 작용한다고 봐야죠. 물론 모든 상황에 너무 딱딱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랜 시간 교감해온 그 생명체에 깃든 내 기운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쉽게 내보내는 행위가 내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물건입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우리가 매일 돈 넣고 다니는 이 지갑이요. 네, 지갑. 지갑은 돈이랑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재물운하고 뭔가 연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막연히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낡거나 좀 유행 지나면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갑은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풍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재물운을 담고 또 불러들이는 일종의 그릇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지갑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금전적으로 좋은 흐름을 탔다거나 돈이 잘 모이고 불어나는 경험을 하셨다면요. 그 지갑은 그냥 소지품이 아니에요. 복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기운을 머금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 수명은 3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글쎄요, 제가 오랫동안 이 기운과 운세를 살펴본 바로는요, 정말로 좋은 기운, 즉 복을 담은 지갑에는 무슨 정해진 유효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설령 겉모습이 좀 낡고 해져서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가 됐다고 해도 그 안에 뭉쳐있는 긍정적인 재물운의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갑은 함부로 버리거나 남에게 주기보다는 그 복된 기운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나. 저 지금 쓰는 지갑이 꽤 오래돼서 사실 새 것으로 바꿀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 지갑 쓰면서 금전적으로 좀 편안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어휴,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진 복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물려준다거나 선물하는 건요? 결국 제 재물운의 일부를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네. 물론 복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참 아름답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의 관점에서는 나의 재물운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그 복지갑이 불러온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더 큰 재물을 이루고 그렇게 불어난 풍요로움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나의 복을 더 크게 키우면서 동시에 더 넓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나눔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풍수학당에서도 작은 정성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재물은 그 자체를 넘기기보다는 그 운으로 더 큰 풍요를 이룬 다음에 그 결실을 나누는 게 나와 남 모두에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 깊이 와닿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좋은 기운이 충만한 집입니다. 집이요? 물론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집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필요에 따라서 이사 가거나 집을 팔기도 하잖아요. 풍수에서 집터, 즉 택, 그리고 그 공간이 지닌 기운의 중요성은 정말 이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집으로 이사를 온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이 더 건강해지고 서로 아끼면서 화목해졌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거나 혹은 간절히 바라던 새 생명이 찾아오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다면요. 그 집은 단순한 그냥 벽돌 건물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복택, 즉 복이 있는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택이요? 네. 이러한 기운을 가진 집은요, 단순히 더 넓은 집이나 더 좋은 학군, 이런 세속적인 조건만 보고 쉽게 결정해서 팔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집이 품고 있는 좋은 기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운, 우리 가족 전체의 번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저의 스승님께서도 아주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사업이 크게 잘 되고 가정이 아주 평안했던 그야말로 복이 막 들어오던 집이 있으셨대요. 발복했던 집이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권하고 여러 사정이 겹쳐서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신 후부터는 정말이지 마치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오랫동안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유독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마음이 편안했던 그 집을 떠난 뒤부터 왠지 모르게 일이 꼬이고 힘들어졌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공간의 기운이라는 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강력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집과의 인연을 더 잘 갖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복된 집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요. 혹시 그 좋은 기운을 조금이라도 새로운 공간으로 가져가거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 있는 방책들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좋은 기운, 그러니까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어떤 형태든 긍정적인 흐름을 느끼고 있다면 그 공간과의 귀한 인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 내가 오랫동안 정성 들여 기른 식물, 나의 재물운을 담아준 복지갑, 그리고 좋은 기운으로 가족을 감싸 안아준 복된 집, 이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조건 모든 것을 그냥 움켜쥐고 나누지 말아라, 이런 이기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는 기꺼이 그리고 더 많이 나누어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무엇이 나의 근본적인 운기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운의 원천이고 또 무엇을 나눌 때 더 신중해야 하는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중심 기운, 나의 운을 먼저 튼튼하게 세우고 지키는 것,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존재를 위한 진정한 배려의 시작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눔이라는 행위에도 이렇게 깊은 기운의 이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정말 새삼 놀랐습니다. 무조건적인 배품이 아니라 나의 근본을 지키는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다는 가르침,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운기에 가장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토대는 뭐니 해도 바로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잠자는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머물고 계신 그 공간의 기운은 과연 안녕하신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요소는 없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 내가 사는 집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 풍수학당에서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구조 진단서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집의 평면도나 내부 사진 등을 통해서 그 공간에 흐르는 기운의 좋고 나쁨, 길흉화복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좋은 기운은 더욱 북돋을 수 있는 구체적인 풍수적 조언과 개선 방안을 상세하게 담아드리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매일 생활하는 터전의 기운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꾸는 것이야말로 운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발전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막연하게 우리 집은 괜찮을까 하고 불안감을 느끼셨거나 혹은 더 좋은 운을 만들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귀한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설명란이나 항상 저희가 고정해드리는 댓글의 안내를 살펴보시면요, 이 집구조 진단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진정한 복을 담는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껏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과거에 무심코 건넸던 물건과 관련해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담이나 혹은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무언가를 소중히 간직하며 좋은 기운을 느끼셨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댓글을 통해 편안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과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기운을 북돋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저희 풍수학당 커뮤니티, 열려있는 소통 공간이죠. 오픈 채팅방 등에 참여하시면 오늘 나눈 주제 외에도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며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참여의 에너지가 저희 풍수학당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계속 밝혀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직 저희와 인연의 끈을 맺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따뜻한 격려의 기운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가르침에 더 깊이 공감하시고 꾸준한 인연을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 풍수학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저희가 더 없는 감사함으로 더욱 정진해서 좋은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표현은 매번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의 진심은 늘 한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고유한 생명의 기운이 깃든 것들은 함부로 다른 이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의 운기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사오는 것. 그것이 결국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지혜로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휴, 오늘도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풍수학당 시간에는 또 어떤 놀랍고도 심오한 기운의 비밀을 풀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귀 기울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자꾸만 발목을 잡는 그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정체가 당신의 노력 부족이나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매일 드나드는 현관문, 그곳에 숨겨진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관문, 현관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